남편의 잘생긴 외모와 열정 넘치는 성격에 반해서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박 씨.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남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백패킹 광이었던 건데요. 남편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텐트를 짊어지고 산이나 강, 바다 등 무작정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끔은 오지로 떠나는 경우도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박 씨의 출산 날에도 백패킹을 떠난 남편.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박 씨는 아이를 혼자서 출산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아이가 있으면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겠지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여전히 가정을 돌볼 생각이 없는 남편에게 점점 실망만 커진다고 하는데요. 가정보다 취미 생활이 우선인 남편. 박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남편의 잘생긴 외모에 반해 그렇습니다. 일단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이 백패킹이라는 게 요즘 좀 뜨고 있는 취미 생활인 것 같은데 텐트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오지 같은 데 가서 혼자 텐트 치고 그런 유튜버들도 좀 많이 봤는데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도 이런 취미가 혹시 있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 저희 취미는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이 기회로 구독 방법을 또다시 한번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창에 사건 반장 양원보를 검색하시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절하게 외치고 있는 양원보 앵커가 보이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동영상 밑에 사건 반장 로고와 구독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혜가 말이죠. 오늘따라 좀 되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네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건 반장 독립 채널 구독자 수 28,800명. 어제 방송 때는 2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벌써 하지만 뭔가 좀 아쉬워. 2% 부족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3만 명 한번 넘어 보시죠. 제가 클로징 할 때 가족 여러분 3만 명 넘었습니다라는 이 낭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백다희 아나운서는 아무튼 수고하셨고. 자, 본격적으로 우리 이자연 기자도 무슨 취미 같은 거 있어요? 저 취미요? 저는 사실 혹시 식테크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약간 그 비싼 식물들을 키워서 자,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야, 진짜. 와,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세요. 5만 명 부탁드리죠, 그냥. 5만 명? 깔끔하게. 예. 오늘 5만 분을 넘기는 좀.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끊어서 죄송해요. 이 기자 얘기하세요. 취미가 뭐였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런가요? 일단 이제 제 취미는 그 식물 키우는 게 취미인데 예. 이게 그냥 식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좀 비싼 식물을 사다가 잎 하나를 더 내서 이 잎을 잘라서 뿌리를 내서 팔면은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테크가 저의 요즘 취미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연애할 때 말이죠. 남편이 백패킹 취미가 연애할 때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둘이서 한번 이렇게 백패킹을 갔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 남편이 같이 보통 부인이랑 같이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 아내는 못 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혼자 계속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건 거죠. 이 둘은 지금 독서 동호회에서 원래 만났던 건데 이 당시에 남편이 외모도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열정적인 모습도 있어서 근데 무엇보다도 독서라는 공통 취미가 있어서 둘이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백패킹이 아니라 주로 도서관이나 책방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가끔씩 남편이 여행을 다니기는 했는데 이게 주말 되면 다시 돌아와서 데이트를 하니까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독서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오빠가 책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이런 줄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적인 데이트를 했던 거잖아요. 정적인 독서. 그리고 막
언변이 좋아서 이제 좀 어떤 외모도 좋고. 외모도 좋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는 건데 이 문제는 신혼 때 이제 백패킹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근데 좋은 게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가면 얘기도 많이 하고 부부 사이가 돈독해져서 아주 백패킹이 둘 다 같이 하는 게 좋았는데 문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몸이 무거우니까 그렇죠. 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 가겠다. 근데 남편이 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혼자라도 좀 다녀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 혼자 지금 취미를 자꾸 이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큰 문제로 지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임신한 아내가 오빠 혼자라도 다녀와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가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복선이 아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오빠 혼자 가 아니면 자기 혼자 가 이 말은 어. 너 절대 가지 마 이런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건데 가 오빠 이 말은 나 좀 지켜줘. 사실 뭐 다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임신하고 나면 출산일이 다가오면 언제 출산이 될지 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혼자 갔어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이 출생을 앞두고 이 남편이 주말에는 2박 3일 그리고 연휴가 끼면 최소 일주일을 어떻게 뿅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래 진짜. 부인의 입장에서는 야, 오빠 갔다 와도 좋아, 자기 갔다 와도 좋아란 말이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닌데 너무 이 남자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건지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날은 상관없는데 출산 날에 팀장님. 출산 날에 간 건 아니고 어. 출산 예정일이 있었어요. 어. 근데 이 남편이 사실은 그 백패킹 동호회원들 약속을 지켜야 된다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돌아오는 날 3일 지나면은 애가 나니까 걱정 없어 갔는데 이게 사람 일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 예정일보다 4일 전에 먼저 출산하게 된 거예요. 연락하니까 연락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혼자서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와서 도왔지만은 돕긴 했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 남편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출산 예정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으로 한 10일 정도는 안 갔어야죠. 이건 그럼요.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남자 반성을 대단히 해야 돼요. 이게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예. 자 그러면 일단 기혼 남성 세 분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모님들 그 출산 때 나는 내 아내의 곁을 지켰다 손. 첫째는 지켰는데 둘째는 지키지 못했어요. 아 방송하느라. 아니요, 방송이 아니고 제가 군에 이제 근무할 때인데 아 군에. 첫째는 이제 좀 난산이 돼서 갔는데 이제 있었고 둘째는 그렇게 빨리 나왔습니다. 둘째는 제 홍천에서 제가 장교로서 근무할 때인데 뭐 그때 위반 한 3번 정도를 했어요. 무슨 위반? 가속 위반을 홍천에서 대구까지 갔었어요. 갔었는데 난 속도 위반해서 속도 뭐 위반했죠. 아니 그 속도 위반 말고. 결혼했는데. 아, 그렇죠. 결혼하니까 결혼- 속도는 없죠.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예. 다. 자 아무튼 뭐 그 알겠습니다. 자 승현님은 왜 곁을 안 그- 지키셨어? 병원에는 있었는데 어. 제 때는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 진짜요? 예,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이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봤던 거죠. 그리고 저희 집사람 얼굴이 이렇게 둥그렇게 보름달 돼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 그렇죠. 그런데 이 출산 사건으로 박 씨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백패킹 아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허. 그런데도 이 남편은 오히려 이게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행복하다. 이러면서 백패킹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남편 말로는 이제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만의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난 필요하다. 이 시간마저 없으면 나는 너무 무기력할 것 같다. 이렇게 박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또 당장은 지금 아이 때문에 다 같이 백패킹을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좀만 더 크면은 우리 세 식구가 같이 도란도란 같이 백패킹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보니까 말이죠. 약간 자유로운 영혼과인 것 같아요, 남성이. 그렇죠. 예.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백패킹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한데 제일 중요한 거 가정의 일이 최선이다. 두 번째 자기 취미를 아내하고 나눠서 해라. 아하.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예. 제가 그 친구들하고 프레인즈 투어를 좋아했어요. 뭔 투어요? 프레인즈 투어라고 아십니까? 아, 프렌즈 투 친구. 아, 친구들. 그렇죠. 어. 예,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예, 아무튼. 그걸 좋아했는데 결혼한 뒤에는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요즘은 취미를 바꿨습니다. 오. 뭔지 아세요? 친구들과 절교? 아니 친구들하고는 가끔 보고 허락하에 어. 또 하나 뭐냐면 어. 소파에 누워서 어. 과자를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본다. 아. 그러다가 와이프가 자기 뭐해 그러면 벌떡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이들 네. 부부에게 더 큰 갈등이 생기는 뭐가 있었죠? 자, 이 주말에도 이제 백패킹을 가니까 이제 아이는 이제 혼자 엄마가 봐야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아이가 아팠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아이가 열이 많이 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뭐 초보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네. 열이 39도까지 올랐고요. 남편이 연락을 했는데 당연히 연락을 안 받았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본인이 직접 아이를 이제 업고 세상에. 갔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SNS를 잠깐 켰는데 아이를 돌보다가 남편의 백패킹 사진이 안 돼. 태그가 돼 있었어요. 그것만은 안 돼. 혼자 간 줄 알았는데 보면 저기 보면 보이죠? 남자 둘, 여자 둘, 둘. 네 쌍쌍 명 파티? 쌍쌍 파티. 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아, 예, 뭐 네 명에서 백패킹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그래서 이 사진 보고 화도 났고 또 한편으로는 외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는데 약간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이가 아픈데도 연락 두절 이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취미가 우선인 남편이에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취미가 너무 극단적이거나 이럴 때 이제 이혼이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우리 민법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 6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6호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이게 해당하느냐. 근데 사실은 뭔가 몰두했을 때 종교도 많이 몰두했을 때 집안을 돌보지 않을 때 이혼이 된다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취미도 이제 상당히 과한 경우 그 취미가 가정생활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사안을 봤을 때 백패킹을 하는 것을 갖고 이거를 갖고 그냥 완전히 이혼 사유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내랑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팀장님부터 30초, 딱 30초씩 그 30초 넘으면 저 바로 끊을 거예요. 자, 시작. 남편분 취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니까 가정을 위해서 취미를 조금 낮춰라. 아니면 저처럼 확실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승현님. 마음 떠났네요. 누가? 이거는 그 남자가. 남자가. 아. 예, 그냥 이거 계속하면 전 이만큼 벌어질 것 같아요. 남편 행동 바뀌지 않으면 여성분 중요한 결단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정신 차리셔요. 어른이 돼가지고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을 챙긴 다음에 또다시 백패킹을 해도 되는데 가정을 팽개치고 백패킹하는 거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자, 제가 이재현 기자님 그냥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저도 할 말 있어요. 딱 그랬어요. 무슨 말?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미도 좋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좀 같이 부부분이 같이 이렇게 해결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